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오민정입니다. 네, 2024년도 2회차 실기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2024년도 2회차 실기 출제 경향은 어땠는지, 신유형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조금 약간 논란이 있죠. 그 논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출제 경향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매 회차와 마찬가지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탐 설비 보니까요, 총 배점은 31점이네요. 문제는요,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 신출 문제는요, 여러분들한테 틀려라 라고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약간의 페이크도 있어요. 자, 보니까 자탐 설비의 배선에 관한 문제이고요. 이 중에서 논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종단 저항을 설치를 하는데 이 종단 저항 설치 기준 쓰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종단 저항은 우리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은 없는 거 강의에서 정말 강조 많이 했었죠. 따라서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이 아니라 화재 안전 기준상에는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요. 우리 모의고사에도 있고요. 관연도에도 출제가 되었던 감지기 수량을 산정을 하고 경계구역을 산출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감지기 수량 차동식 스포트형 1종을 설치를 할 건데 우리 구질구질 칠랭이 암기하셨죠? 그 표 가지고 푸는 문제가 배점이 7점으로 주어졌네요. 자, 세 번째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문제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얘 또한 모의고사에도 3회차에 출제가 되었었죠. 자, 검출부 설치 높이는 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그쵸? 1.5m 이하 기준, 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바닥으로부터는 뺐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오답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구조에 있어서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리크 공이라고 썼는데요. 리크 공 이퀄 그쵸? 리크 구멍입니다. 따라서 리크 공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리크 구멍이라고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대망의 그쵸 신출 문제죠.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문제 소문항 3문제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누전 경보기와 가스 누설 경보기에 있어서도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고요. 누전 경보기 보시면 누전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얘는 관연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스 누설 경보기는 신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할 겁니다. 설치 대상 5가지 적어보시오라고 출제가 되었네요. 문집, 종운, 판의라고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입니다. 등등등 정말 우리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장소는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입에 잘 붙도록 문집, 종운판의라고 암기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비상 콘센트 설비 2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 콘센트 설비의 보호함 설치 기준이고요. 핵심 이론에도 나와져 있었던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상용 전원 회로의 배선 어디서 분기를 해야 되는지 저압 수전일 때와 특고압 수전일 때 그 2가지 사항을 적는 것이 출제가 되었었네요. 자, 이어서 시퀀스 문제입니다. 자, 우리 시퀀스 문제는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논리회로 얘도 2020년도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약간 문제가 조금 변형이 되었었죠. 어떻게 변형이 되었나요? 그쵸?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 NOT 게이트 몇 개씩 사용해서 풀어보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문제만 변형이 있을 뿐 그 정답은
우리 관연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기타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내화배선 공사 방법, 얘도 다 관연도에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고요. 자, 두 번째는 한국 전기설비 규정 KEC에서 규정하는 전기적인 접속 방식에 있어서 괄호 넣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그쵸? 우리는 지금 소방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소방 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안전 성능 기준과 화재 안전 기술 기준, 그리고 그 외에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암기해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정말 많아요. 그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아닌 전기설비 규정 KEC를 우리 직접적으로 출제를 했다라는 것은 그냥 틀려라라고 낸 문제입니다. 틀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 기분이 나쁠 뿐이죠. 우리는 소방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화재안전 기술 기준도 아니고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도 아니고 제품 검사 기준도 아니고 왜 KEC가 나왔냐? 그쵸? 틀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구소유 적용 범위. 이 문제는 2019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산 문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논란이 많은 일제 경보 방식에 있어서, 자, 우리 5층짜리 건축물은요, 그쵸? 우선 경보 방식 아닙니다. 일제 경보 방식이에요. 일제 경보 방식에 있어서 최말단 경종이 동작했을 때 그때 전압 강하 구하고요. 작동되냐 안 되냐 작동 여부까지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산 문제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단면적이 전선의 단면적이 스퀘어 단위가 아닌 제곱미터 단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쵸? 정말 논란이 많은 문제고요. 이 문제 자체가 스퀘어가 아닌 단면적이 제곱미터라는 것은 아예 말도 안 되는 문제 오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민원을 제기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감지기 감시 전류와 동작 전류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와 그쵸 관연도에서 풀어봤던 문제다. 자, 세 번째, 펌프용 전동기 부위 결선 시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 구하는 문제이고요. 관연도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요 일제 경보 방식에 있어서 그쵸 최말단 경종이 동작했을 때 그때 전압 강하는 어떠하고 작동 여부는 어떠한지 민원 넣어서 만약에 이 문제 자체가 오류로 그쵸 판별이 된다면 요 문제 자체는 그쵸 전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점 낮은 배점 아닙니다. 정말 높은 배점이에요.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전기 시험이다 라고 할지라도 기계 설비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죠, 요즘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와 옥내 소화전 설비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있어서 그 음향 경보 장치 우리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네요. 옥내 소화전 설비에 있어서 비상전원 설치 기준 3가지 쓰시오라고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고요. 아무리 여러분들 신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도 요 한국전기설비규정 KEC는 틀려라라고 낸 문제입니다. 약간 기분만 나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문제 또한 조금 논란이 있고 재백 효과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024년도 2회차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앞으로 3회차를 실기시험을 보실 분들도 계시겠죠. 그 분들은 꼭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신유형 문제, 요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 관한 문제 2가지만 풀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신유형입니다. 자탐 설비에 있어서 제어백 효과를 이용한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해보시오.
자, 첫 번째, 제어백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랍니다. 제어백 효과는요, 제베크 효과라고도 하고요, 제백 효과라고도 합니다. 요 표는 우리 초격차 이론서에 그대로 들어가져 있었던 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쓰신 분들도 몇몇 계셨습니다. 자, 이 제백 효과는요, 과거에 물리학자 제베크라는 사람이 발견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백 효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제어백 효과가 무엇이냐?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속합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을요, 요렇게 접속해요. 접속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이죠. 그리고 여기에 온도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열을 줍니다. 요렇게 열을 줍니다. 그리고 요 반대편에도 서로 다른 두 금속이 요렇게 접속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열을 받지 않은 냉접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열을 받았네, 온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되면은 전류가 흐른다, 기전력이 생긴다. 이게 바로 열기전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온도차를 주면 열기전력이 발생하는 효과, 요게 바로 제어백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제백 효과는 온도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열전대의 정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니까 두 번째 꼬마 문제가 열전대의 정의를 써보랍니다. 자, 열전대의 정의는 열기전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두 가지의 금속 또는 금속선까지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열전대다라고 한다면 열기전력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을 붙여놓고 이때 온도 차이를 주게 되면은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했죠. 이러한 열기전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두 가지 금속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열전대 재료로 가장 우수한 금속이 바로 백금이 되겠습니다. 백금의 원소 기호는 PT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플래티넘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아시겠죠? 자, 이 백금, PT는 온도에 따른 저항이 거의 비례하고요. 저항값이 변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도 용이하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요, 지금은 아까 전에는 온도계를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감지기에 있어서 이렇게 열전대부가 있겠습니다. 이 열전대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열을 받게 된다면 한쪽은 상대적으로 온접점, 한쪽은 상대적으로 냉접점이 되겠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온접점, 냉접점,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류가 흘러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력이 생기겠죠. 이 자기력에 의해서 접점이 동작을 해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한 게 바로 열전대식 자동식 분포형 감지기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얘는 온도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내가 A라는 금속이 있겠습니다. 이게 A 금속입니다. 두 번째, 얘가 바로 B 금속선입니다. 얘가 B 금속선이에요. 자, 그러면 요 A 금속과 B 금속이 맞닿아 있네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이 맞닿아져 있고요. 끝은 용접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열을 줍니다. 그럼 이 반대편은 열을 받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쿨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열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핫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멀티미터를 가지고 요렇게 한쪽씩 가져다 대게 되면 이 온접점과 이 냉접점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기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압차가 생긴다. 그거를 측정을 해서요, 온도를 알아차리는 그 방식이 바로 열전대식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이 열전대식 온도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은 백금과 백금로듐이에요.
아시겠죠? 백금에 조금 로줌을 이렇게 조금 첨가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신유형 문제, 이번 2회차는요, 두 개의 신유형 문제가 있겠습니다. 두 개가 출제가 되었고요. 마지막 신유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에서 규정하는 전기적 접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KC가 출제가 되었네. 그죠?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시오. 배선설비 일단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설비가 바닥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 구조물을 관통했습니다. 벽을 관통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계고부에 있어서는요. 열에만 잘 견디면 안 되고 화재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내화 등급에 따라 밀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출제자가 양심은 조금 찔렸나 봐요. 눈치가 정말 빠르신 분들은 이 괄호 5개 중에 3개는 맞추셨을 겁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지만 눈치가 정말 빠르신 분들. 자,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화 성능 체크. 내화 성능이 규정된 우리 건축 구조 부재를 관통하는 배선 설비는 위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에 내화 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 보니까 서로 크로스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가와 나 정말 머리를 잘 굴리셨으면 여기 배선 설비가 관통하고 있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통, 무엇이 관통할까? 배선 설비가 관통하겠다. 끼워 맞추셔야 됩니다. 자, 내화 등급에 따라서 밀폐를 하네요. 여기 내화 등급이 되도록 밀폐했기 때문에 요 첫 번째 괄호도 내화 등급 아닐까라고 적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로. 자, 이렇게 해서 2개의 괄호는 맞추셨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요, 그냥 틀려라라고 낸 문제입니다. 관련 제품 표준에서 자기소화성이 무엇입니까? 일단 자기 연소성과 조금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기 연소성은요, 자기 스스로 연소가 가능한 성질이죠. 자기 소화성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소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소화성으로 분류되고 최대 내부 단면적이 710 스퀘어 이하인 전선관. 틀려라. 자, 케이블 트렁킹. 자, 그러면 케이블 트렁킹 무엇인지 처음 들어보시죠? 케이블 트렁킹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동차 트렁크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트렁크 열고 닫습니다. 요 케이블 트렁킹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케이블 트렁킹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트렁킹과 케이블 덕팅 시스템. 그쵸? 요게 4번째 괄호였고요. 요게 3번째 괄호. 3번째와 4번째는 그냥 틀리세요. 케이블 덕팅 시스템은요. 케이블 트렁킹과 정말 비슷하지만 얘는 열고 닫을 수 없습니다. 뚜껑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금속 덕트죠. 뚜껑이 있을지라도 요 케이블 트렁킹처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번, 2번은 그냥 패스하자. 자, 마지막 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도 잘 뜯어보시면 맞추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눈치가 천단이라면 자, 배선 설비는 그 용도가 하중을 견디는 데 사용되는 건축 구조 부재를 관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관통 후에도 그 부재가 하중에 견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대요. 자, 하중에 견딘다는 것을 보증하면 제외하지만 하중을 견디는 데 사용되는 것은 관통해서는 안 된다. 그쵸? 요걸 보고 맞추신 분들도 정말 소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KEC에 가보시면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 설비 선정과 공사에 명시가 되어져 있었던 그 사항이고요. 두 번째, 배선 설비 관통부의 밀봉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문제, KEC 문제는 정말 틀리신 분들이 많지만
틀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못하신 거 아닙니다. 마땅히 틀릴 만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총 해설 풀이는 조만간 모아바 사이트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